안녕하세요. 인기남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시장조사 1편이었죠. 시장조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낮은 물건을 잘 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힘들다. 애초에 물건을 고르실 때 온라인에서 이게 잘 팔리는 물건인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조사 2편입니다. 시장조사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한 두 번, 세 번 정도 더 찍을 예정이에요. 시장조사가 저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러 편에 나눠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조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시장조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다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실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저는 그냥 장난으로 좀 적었는데 라면만 먹고 버티면서 1년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고 한 3개월 정도는 저는 시장조사만 죽어라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시장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라면은 그냥 무조건 저는 시장조사 먼저 해가지고 시장조사한 그 이제 제품 있죠? 그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가장 이제 팔기 좋은, 온라인에서 팔기 좋은 물건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시장조사하는 법, 첫 번째 키워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지수가 좋은 상품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쳐봤는데 이제 지수가 좋은 상품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제품이, 이제 어떻게 지수가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지수가 좋다는 개념은 적어도 이 정도, 지금 영상 보이시죠? 이 정도 개념은 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잡고 가셔야 돼요. 일단 지수가 좋으면은, 지수가 좋은 상품은 등록만으로도 이제 1000등 안에는 등록이 되셔야 되고, 이제 이것저것 많은 작업, 이미지나 뭐 상패, 사진,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가구매 같은 것도 간혹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최소한 30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 그 정도가 가능한 물건을 애초에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작업으로 노출이 되어도 순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제품은 당연히 또 피해야겠죠. 또는 이제 노출이 되어도 이제 순위가 금방 내려가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키워드 지수가 좋은 상품을 찾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애초에 시장 조사를 많이 하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물건을 찾고서 그걸 잘 팔라고 하시지,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잘 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어떻게 찾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수가 높으신 물건을 찾으려면 일반적인 생각을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하죠. 온라인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의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질 못하세요. 계속 제가 그걸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걸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그렇겠죠. 제 판매 목표는 제품 하나당 3일에 한 개만 돼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3일에 한 개, 일주일에 2개 정도죠. 그러면은 그렇게 팔면은 망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제 목표가 뭐 한 3일에 하나? 그냥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팔아도 전 괜찮아요 라고 어머니한테 말하면은, 야, 그렇게 해서 무슨 장사를 하냐, 많이 팔리는 거를 해야지, 남들도 파는 그런 거 막 좀 생필품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걸 팔아야지 돈이 되지, 그거 하루에, 아니 뭐 일주일에 한 개, 2개 팔아가지고 돈이 되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이런 물건이 많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하나인 거 한 50개만 해보시면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하나 팔면 한 5,000원 남는 거, 일주일이면은 10,000원을 벌어내요, 제품 하나당. 그렇죠? 일주일에 10,000원. 그런 물건이 50개면은 일주일에 50만원. 한 달이면 그냥 200. 50개는 좀 적네요. 좀 더 늘려야겠죠? 그럼 100개 정도 되면은 딱 2배.
그렇게 이제 물건을 조금 늘리시는 방향으로 온라인을 가셔야 돼요. 이제 옛날처럼 제가 시작할 때도 이미 한 가지 물건으로 대박 나기에는 좀 힘든 시기가 되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옛날보다는 물건이 많으신 분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지 이제 시즌도 안 타고 계절도 안 타고, 시즌 계절 같은 말이군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시기를 안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히셔야 돼요. 이건 이제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제가 좀 장난스럽게 적어봤어요. 시장 조사하는 법. 아주 많은 제품을 보자. 더 많은 제품을 보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을 보자. 10년 전에,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도 보자. 당연히 이제 어제 만들어진 물건도 보셔야 되고, 그냥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세상에는 이런 물건도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인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저희 창고에 놀러 오시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세상에 이런 물건도 있구나. 이런 물건도 온라인에 팔리는구나. 라고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최종적으로는 아, 이렇게 하는 게 편하구나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럼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물건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힘드실 거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몇 개의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그걸로 알려드릴게요. 은성 전동릴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 검색 수는 약 1730 정도, 상품 수는 1182 정도가 나오네요. 비율이 0.683이라는 비율이 나오죠. 상품 수가 1182등이니까 아마 등록만 하셔도 1000등 안에 드시겠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저것 작업을 하시면은 30등, 제가 봤을 때 이거 잘하면 최소 5등 안에도 들 수 있을 정도의 키워드입니다. 대충 이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낚시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은성이라는 제품의 전동 릴이 그 낚시 감는 것 같은 데가 또 전동이 있나 보네요. 아무튼 뭐 이런 제품입니다. 당연히 이거 하나만 하시면 모르시겠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크릴 본드. 이거는 왠지 한 번쯤은 이제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회수 보시면은 약 2,900 정도. 상품 수는 2,200개. 비율은 0.7586 정도 나오네요. 지금 검색했을 때. 이것도 등록하면 2,200등인데, 저희는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대충 등록해도 한 300등 안에는 될 것 같고요. 200등? 등록만 해도 200등 안에는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저 신경을 쓰시면은 이것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등 안에는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제품이네요. 아크릴 본드가 아코빅스라는 게 조금 유명한 거예요. 제일 위에 3M 제품도 있고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봤는데 이거 두 개만 보셔서는 아직 조금 감이 크게 안 잡히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웨버 바베큐 그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조회수는 약 7,780 정도, 상품 수는 6,100개, 비율은 0.7850 뭐 이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거는 이제 인생 네컷 앨범이라는 단어예요. 검색 수는 굉장해요. 74,400, 상품 수는 811, 비율은 0.0109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인생 네컷 앨범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찾기 쉽지 않은 다 단어들이에요. 뭐 웨버 바베큐 그릴, 인생 네컷 앨범, 은성 전동릴, 또 하나가 아크릴 본드였죠. 이렇게 4개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찾기는 어려운 상품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상품을 보시려면은 일단 굉장히 많은 제품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제품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이런 키워드들의 특징.
높은 지수를 갖고 있는 키워드들의 특징. 이 단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은성이란 단어와 전동이란 단어와 릴. 전동 릴에다가 이제 은성이 더해진 경우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전동 릴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가 아크릴. 그리고 본드. 아크릴에 사용하는 본드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웨버. 웨버는 브랜드명 같아요. 그리고 바베큐. 바베큐 그릴. 바베큐는 뭐 고기를 굽는 과정을 바베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글 있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인생 네컷 앨범. 인생 네컷은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브랜드명이고 이제 앨범을 이제 플러스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수가 높은 키워드들은 이렇게 단어가 2개, 최소 2개. 이제 가장 적정선은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물건을 이제 뭐를 파시냐고 물어보시면은 키워드 기준으로 제가 물어보시면은 뭐 물티슈를 판다, 뭐 사인펜을 판다, 이런 식으로 좀 단어가 굉장히 한 단어? 그 제품만을 표하는 이런 거 이제 오프라인에만 어울리는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높은 지수 키워드를 찾으시려면은 이렇게 2개의 단어로 되는 키워드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특징은 보통은 인기가 없어요. 예. 인기가 없는 제품이 많아요. 조회수가 적어서 특정 소비층이 찾는 거죠. 좀 매니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품이?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매니악한 제품이 굉장히 팔기가 편해요. 왜냐면은 뭐 간단하게 물티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흔한 생필품이죠. 그래서 굉장히 파는 분도 많아요. 그야 물론 이런 제품은 1위를 찍으면은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긴 해요. 근데 그 1위를, 첫 번째 문제는 1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두 번째, 1위를 했어도 경쟁 상대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한 몇 시간마다 한 명씩 나와요. 경쟁 상대라는 개념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경쟁사를 이기려면은 어쨌든 이제 좀 가격으로 승부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품은 온라인에서 이제 그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상황까지 오시면은 결정적으로 매출은 높은데 순이익은 적은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을 많이 조금 찾으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가장 피해야 하는 상품, 매출만 높이고 순이익은 낮은 거, 매출 대비 순이익이 적은 거. 매출이 높다는 말은 제가 그냥 항상 말하기를 일을 많이 한다, 저는 일을 많이 해요 라는 뜻으로밖에 전 안 들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일은 적게 순이익은 많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매니악한 상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지수 키워드 찾는 법,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 조합이 일상이 좀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물건을 보셔야 되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어려우시니까 가능하면 처음에 좀 분류를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밑에 지금 영상 보시면은 제품명, 특성, 색상, 사이즈, 브랜드, 형태, 사용법, 모델명, 재질, 뭐 선호, 굉장히 많이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제품의 단어를 찾을 때 조금 분류를 나눠서, 이 중에서 가장 조금 빼야 되는 부분은 이제 브랜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브랜드를 판매를 하실 수가 없으실 확률이 큰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차피 브랜드 제품을 못 파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 브랜드를 팔 수 있는 그 판권을 갖게 되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높은 지수 키워드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브랜드도 포함을 할게요.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제품들은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밖에 못 파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브랜드도 이제 같이 팔 수 있는 그 판권을 이제 소지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높은 지수 키워드 찾는 법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높은 지수, 이제 지수가 높은 키워드 몇 개만 아셔가지고 이런 물건들 위주로 판매를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그냥 일주일에 아까 뭐 한두 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적은 편이고, 솔직히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되실 거예요. 이런 지수 높은 거 하나만 찾으셔도.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조사,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한다면, 저는 이 시장조사, 키워드 찾는 거, 높은 지수의 키워드 찾는 것만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수가 좋은 상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소싱을 해가는, 저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오늘은 이제 제가 높은 지수를 찾는 키워드, 지수가 높은 키워드 찾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말하지만 해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냥 자신이 뭔가 팔고 싶다라는 그 한계점을 자신이 정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정말 아주 많은 물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 이유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아시죠? 도매 시장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많은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물건, 아주 많은 물건을 보시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높은 지수의 키워드를 찾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연습을 하시려면은 눈을 많이 이제 높이셔야 된다.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조합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형태 사용법을 이제 조합으로 하신다든지, 이제 뭐 색상 재질 뭐 이런 걸로 한번 조합을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물건을 많이 찾아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장 조사하는 법 3탄, 물건을 보고서 시장 조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